봉지욱 기자라고 제출된 녹취록의 목소리가 봉지욱 기자가 아니라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이 녹취록을 조작한 검사는 강백신이었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면전에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는데 그 내용이 시원함을 넘어 충격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저분을 알고 지낸 20년이 넘었는데 저분이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회의원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고 당직자로만 일을 하셨지만 민주당과 관련된 주요한 사건 때마다 자료를 정리하고 뭔가 분석을 하고 이런 걸로는 아마 민주당에서 탈주형을 부려하는 분일 거예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검찰하고 특히나 부딪힐 일이 굉장히 많았었고 아마 이분과 관련된 작은 단서라도 있다는 걸 확인한 뒤에 검찰이 매우 아마 흥분하고 좋아했을 걸로 그렇죠. 저는 추정이 되고 드디어 잡을 수 있다. 네, 드디어 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 20몇 년 동안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털끝 하나 못 건드렸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저런 일을 당하신 거죠. 저는 와 이거 어제 그 자리 아니었으면 또 아예 모르고 그냥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김우철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위원에게 검사들이 이재명, 송영길과의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그렇지. 그렇게 이것저것 다 두시고 또 수사할 때도 계속 이재명, 송영길 불어라. 다 연결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풀어주질 않은 거죠. 네. 계속 출국 금지 시켜놓고. 저분처럼 봉지욱 기자, 한상진 기자도 어떻게 당했는지 어제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긴데 이게 좀 많이 줄였어요. 보니까 내가 저런 거 당하면 참 진짜 너무 고통스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께 보시죠.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딸아이가 쓰는 노트북까지 다 분해해서 외장하드 물려서 다 열람했습니다. 이메일을 2,000건이 넘는 이메일을 다 열람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커피라는 프레임으로 수사 시작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윤석열 씨가 커피 타줬다라는 보도를 한 바가 없습니다. 제 사건에서는 조우영 씨와 제가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근데 저와 조우영 씨가 통화를 4번 한 것처럼 녹취서를 조작을 해놨습니다. 왜 하필 강백신 팀에서 자꾸 이런 녹취서 조작이 나오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일민 검사가 당시 강백신 밑에서 저희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을 제 휴대전화 3대를 집에서 이제 가져갔다가 4개월 후에 제 휴대전화를 돌려주면서 제 휴대전화에 있는 전자정보 삭제 폐기 확인서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저희가 기자니까 그거라도 준 거지 일반인들한테는 그거 주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제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당신 휴대전화 정보를 모두 다 지웠어라고 하면서 동시에 제 휴대전화 3대 중 1대에 대한 전체 전자정보를 압수해 갔습니다. 영장 없이. 강백신 팀에서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창주 수사관,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관 나와 계신데 저희 집에 아침에 새벽 4시부터 기다렸대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 학교 데려다 주려고 나왔더니 8시 한 30분경에 저희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한테 검찰 수사관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 아이를 그러면 일단 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같이 가자.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부인한테 데려다 주라고 해요. 그래서 집을 문을 열고 현관문을 들어가서 부인한테 애를 좀 데려다 줘라.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말을 못하게 합니다.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영장이 있냐 그랬더니 영장이 없대요. 영장이 없이 저희 집 문을 개폐해서 못 닫게 강제로 잡고 결국에 저희 애는 걸어갔죠. 학교를 늦었겠죠. 제가 수사관과 신랑이 한 모든 모습을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딸이 다 지켜봤죠.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한 수사인데 제 영장에 민주당에서 김병욱 의원이 저한테 뭐 자료를 줬다 그러고 제가 뭐 허재한 기자한테 자료를 줬다 그러고 지금 강백신 검사 뭐라고 합니까? 법원에서 영장 발부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영장 발부 사유가 다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진짜 자, 요거는 좀 의원님이 좀 부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봉지욱 기자는 뭐 불법 압수수색처럼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녹취서를 조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거 좀 부연해 주시죠. 첫 번째는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집안을 강제로 쳐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학교 딸아이 데려다 준 것 때문에 와이프랑 얘기하려고 문을 여는 순간 탁 하고 잡아갖고 문을 못 닫게끔. 영장 그다음에 없이. 영장 없이 검찰 수사관이 들어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자료화면 혹시 첫 번째 거 봉지욱 압수수색 영장 이 보시면 법원에서 다 사선입니다. 다 그어버립니다. 이거 하지 마가 이거 하지 마. 딱 하나 살려둔 거 저건데
저거 다 사선 그어진 것들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지금. 압수수색을 다 해갔다는 거고요. 기각시킨 것도 자료를 가져갔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명예훼손, 이게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니까 지금 그들이 말하는 범죄 자료는 다 보도에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뭘 더 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게 본질이야. 네. 맞습니다. 그것만 보면 돼요. 네. 그게 사실인지 아니지만 판단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강백 씨는 대장동 수사를 윤석열이 덮었는지 그걸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네. 의원님 말씀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와 봉지욱 기자가 같은 날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영장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발부한 내용이 똑같아요. 가에서 사까지 항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바항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 판사가 다 지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봉지욱 기자 같은 경우는 영장 제시도 없이 문 막고 예, 했다는 거 이제 제일 크고요. 신분증만 보여줬다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이 봉지욱 기자 휴대폰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열었어요. 근데 실리콘 골무를 가지고 와서 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묵묵무답이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영장을 보면 집에 있는 노트북 같은 건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유일하게 집에서 압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휴대폰, 태블릿 등 통신기기예요. 그리고 USB 저장 장치 요것만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집에 있는 노트북은 못 열어봅니다. 근데 저희 집에 들어와서 아무렇지 않게 집에 있는 그러니까 뭐 쓰다가 이제 버려놓은 노트북도 네. 있잖아요. 집집마다. 네. 서너 개를 가져다가 전원을 켜서 전원 안 켜지면 아예 열어가지고 외장하드 꺼내가지고 물려서 열람을 다 하고 와. 저희 집에서는 이메일 검색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제가 저희 딸아이가 쓰던 노트북 잠깐 빌려서 이메일을 봤는데 그거를 열어가지고 이메일 2,100개가 넘는 이메일을 다 열람을 했어요. 와. 사진 다 확인하고 당시에는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제 영장을 꼼꼼히 보니까 이게 불법인 걸 알아서 제가 지금 국가배상 소송을 지금 제기놓은 상태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하나만 더 덧붙이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집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해서 다 가져갔다고 했는데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봉지욱 기자나 저희 집에 가져갈 게 별로 없어요. 가져갈 게 없어서 휴대폰 정도만 뺏긴 거 그건 이제 정정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검사가 그러면 몰라서 영장 내용을 몰라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불법 압수수색을 실수로 한 거냐?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사 제일 잘한다는 애들이 모여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이 몰랐겠어요? 아 당연하죠.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늘상 하던 거고 일반인들한테는 이렇게 해도 별 문제되기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넘기고 갈 수 있으니까 아마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봉지욱 기자 집에는 8명, 저희 집에 6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집에 저 혼자 있는데 6명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6명이 갑자기 이렇게 쫙 흩어지듯이 헤쳐모여 하듯이 집안에 있는 온갖 곳으로 착 헤쳐모여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그나마 뒤늦게라도 와서 그건 2명이잖아요. 2명에서 6명 어떻게 쫓아다녀요? 못 쫓아다니죠. 봉지욱 기자는 저희가 변호사를 보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뉴스타파 사무실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바람에 저희가 선임해놓은 변호사가 2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봉지욱 기자 집은 봉지욱 기자 혼자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서야 뭐 휴대폰이 열려 있는 것들을 확인했는데 이거는 그냥 우연히 뉴스타파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절대 보지 않고 이건 그냥 검찰이 지난 수십 년간 켜켜이 쌓아온 불법 수사의 그냥 관행과 습관들이 그냥 이번 기회에 터져나온 거기 때문에 잘 됐다. 끝 보자. 끝 봐야 돼. 네, 끝 보자.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 하나만 지금 빠진 게 봉지욱 기자 중요한 얘기했어요. 휴대폰 3개를 가져갔다가 돌려주면서 한 개는 영장도 없이 지네들이 그 기록을 또 다 저기다가 서버에다 심었다. 이게 그 예전에 한 번씩 나왔다가 그냥 디넷. 술면이 사라지는 디넷이에요. 디넷, 캐비넷.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으로 전자 기록물을 볼 때는 그 필요한 부분만 한정해서 봐야 되고 그래서 피의자가 입회를 해가지고 이거는 그래 상관없는 거니까 하지마 하면서 필요한 것만 가져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그거를 전체를 통째로 지네 서버에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봉지욱 기자가 나중에 전자정보 폐기 확인서를 받았어요. 근데 한 장을 더 준 거예요. 보니까 폐기 확인서를 봉지욱 기자에게 교부해 준 날 다시 압수된 서류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휴대폰을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열어서 포렌식 끝났어. 그럼 남아 있는 이제 전자정보를 폐기를 하죠. 폐기 확인서를 주면서 압수했다라는 서류를 줘. 무슨 말이냐면 폐기한 거를 다시 압수한 형태로
보이는데 와. 지금 어쨌든 검찰은 자기들은 아니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것도 한번 따져보자. 네. 수사에서 한번 따져보자. 오케이. 저는 좀 그런 알겠습니다. 입장입니다. 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봉지욱은 조우영이랑 통화를 한 적이 없어. 없는데 그렇습니다. 통화를 한 것처럼 조작을 했다. 이거 뭐 이거 심각하잖아. 아 정말 네, 그 자료 좀 띄워주세요. 통화 내역, 녹취록 표지에 통화 내역 그다음에 녹취록을 조작의 달인 강백신. 와. 네. 그 재창형을 실장님을 재창형으로 네. 바꾸듯이 이건 아예 봉지욱 기자의 그 목소리가 아닌데 그 통화 내역이 아닌데 봉지욱인 것처럼 해서 표지를 표지를 와. 법원에 올리고 그다음에 봉지욱이 조우영과 통화한 내역이 있음에도 뭐 이런 보도를 했다. 그래서 허위다. 이걸로 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그냥 다 미친 거 아니야 자료를 이거? 가져가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무서운 게 이런 거 가져가면 이게 또 별건 수사에 또 시발이 됩니다. 맞아요. 송영길 대표도 그렇게 됐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조작에 의해서 하는데 유독 강백신에 의해서만 네. 강백신 그 팀에서만 너무 자주 습관처럼 강백신이 일어난다. 설명이 가관이에요. 저거만 나오면 속기록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맞아요. 예. 꼭 그렇게 하고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의원이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이게 4개가 속기록이 있는데 속기사가 다르다. 다르다. 근데 어떻게 전부 다 이거를 다 봉지욱이 통화한 걸로 그렇죠. 다 헷갈릴 수가 있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아, 이거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데 뭐 어떻게 해, 이놈?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저런 애들은 저런 거를 통해서 출세를 한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들끼리 저걸 특수수사 기법이라 그래. 그렇죠. 그리고 전수를 해. 이렇게 하는 거다. 압수수색은 가서 이렇게 영장이 이건 그냥 다 해. 그리고 뭐 저기 얘기하면 그냥 다 필요하다고 해. 뭐 휴대전화 있으면 이것도 노트북도 통신이 가능하니까 그냥 통신기기라고 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야. 사실 이제 저 관련돼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미치겠어. 저건 역시 실수냐? 지금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강백신 씨는 나와서 마치 자기들이 사소한 실수를 했고 교정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게 실수일 수가 있나요? 아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들이 속기록을 만들었다 쳐, 그 뭐 잘못 만들어져 있다 쳐, 그럼 그거 안 들어보고 압수수색 영장 냅니까? 그렇지 그렇죠. 않잖아요. 네. 다 들어볼 거 아닙니까? 부실 수사의 증거지 안 들었으면. 자기들은 그럼 속기록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를 알고서도 냈다고 넉넉히 추정이 돼요. 네. 근데 그냥 뭉개고 막 그냥 한 거예요, 또 저렇게. 네. 그리고 나서 저게 문제가 되면 속기는 내가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속기사를 검사시키든지 그죠? 검사들이 늘상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인권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경찰이 하는 수사, 뭐 하는 수사 자기들이 다 통제해야 되고 그래야지 인권이 수호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늘상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들이 안 했어. 이건 단순한 실수야. 그럼 그럴 거면 속기사들 데려다가 검사 주고 자기가 속기하든가 그럼.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근데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 하나 우리 법조인 분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이게 살인 사건이 아니고 명예훼손 사건이에요. 네. 살인 사건 아니다. 너 헷갈리지 마라. 마약 사건 아니야. 예. 뉴스타파는 영상 하나야. 그렇지. 그것만 보면 되잖아. 그렇죠. 아니 명예훼손 사건을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투입해가지고 막 압수수색하고 뭐 이거 자체가 너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지들이 생각할 때 이게 시체말로 자기들끼리 용어로 지들끼리 돈 되는 사건. 그러니까 이거 했을 때 위에서 알아주고 출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건에만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일종의 뭐냐면 이렇게 무력 시위를 통한 사전 제압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네. 상관없는 거를 압수수색 영장은 대충 넣어도 법원이 발부해 준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쟤네들 전수되는 수법이에요. 그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면 별거 아닌 것도 일반인들이 볼 때는 한상진 기자가 그냥 기자인 줄 알았더니 나쁜 사람이었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기사를 막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사전에 사람을 그냥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리는 수법으로 지들이 타겟팅한 거에 대해서는 늘 해왔던 수법이죠. 요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2022년 3월 보도거든요. 대선 관련해서 맞습니다. 후보자 검증을 위한 보도인데 이 수사가 2023년 9월에 시작되는 거니까 맞아요. 1년 6개월에. 1년 6개월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진행되는 걸 보고 이거 한참 지났는데 이걸 왜 하지? 그래서 처음에는 대장동 건이 사실 윤석열이 그 수사 덮은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이 그때 특수직무유기라고 해서 징역 1년 이상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중죄죠, 중죄. 네, 그래서 이거를 덮으려고 하나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9월 14일 그 한상진 봉지욱 기자 압수수색하고
18일 날 우리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제출한 거예요. 영장을 지금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이재명 대표가 목적이었구나. 그래서 그걸 역산해서 돌려보니까 8월 28일 날 검찰에서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빌미로 이재명 대표를 나오라고 합니다. 수사받으라고. 8월에. 아까 최호 앵커께서 말한 그 2월 달에 대장동 건으로 한 거 실패하니까 네. 대북 송금으로 이번 나와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 9월 2일부터 조선일보가 이 대장동 건을 보도하면서 바로 대통령실에서 이게 뭐죠? 대선 공작 게이트라는 표현을 쓰면서 맞아. 딱 하명을 하고 9월 7일 날 강백신 검찰 수사팀이 꾸려지고 그다음에 바로 이 기자님들에 대한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되고 네. 이재명을 잡기 위한 그런 수순이었구나. 빌드업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포렌식 하면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색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사진을 자기가 사실은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용한 건데 예. 그거 위법이에요. 오. 그러니까 원래 압색이 영장에 보면은 사실 범위에만 맞게. 그 범죄명과 관련된 자료만 습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원래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는 그냥 다 복사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예. 필요할 때마다 쓰잖아요. 그러게요. 이거 되게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런데 마치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뭐 문제 없다는 듯이 하면서 내가 위로해 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눈물을 막 흘리면서 고마워하더라는 취지로 뭐 고맙다는 말은 안 했지만 어쨌든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정일권 부장검사의 주장인 건데 사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만 하면 되지 자녀의 사진을 보는 가족 사진 자체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황당하더라고요. 거죠. 저가 그때 남욱 변호사 이제 그때 접견하고 그랬을 때 실제 남욱 변호사가 얘기한 게 자기 가족들 잘 돌봐주겠. 가족들에 대해서는 좀 잘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협조하기로 했었는데 검사들이 거짓말했다고 엄청 화냈었어요. 근데 검사가 어떻게 가족을 잘 돌봐줘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을 안 건드리겠다, 뭐 이제 이런 취지로 자기가 했어요. 정치 검사, 특수 검사들이 가장 이렇게 많이 했던 수법이죠. 가족 얘기를. 아니 그게 원래 검사들이 김성환 의원이 그랬잖아. 내가 판사 시절에 내가 겪은 거고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데 A라고 하는 사업가를 한번 딱 쑤셔가지고 막 엄청나게 그 사람을 괴롭혔다. 그래서 그 집 식구들이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분이 이제 암에 걸렸는데 막 맨날 불러가지고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이거는 문제에서 참겠다라고 했더니 그 검사가 당신 아들 사업하잖아? 당신 아들도 그렇게 해줄까?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포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도 비슷한 제 검찰 처음 기자 청년병실 때 왔는데 너 이런 식으로 검사들하고 척지면 너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아무것도 못한다. 니네 형, 니네 아버지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검사가 직접 기자한테. 그때 난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난지 모르고 아니 난지 모르고가 내가 낸데. 자, 불렀는데 그냥 기자 불러가지고 검사하기 싫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와가지고 내가 건방지니까 와가지고 야 이게 얘가 지금 여기 무서운지 모르고 검사한테 대한민국에서 잘못 보이면 아무것도 못해. 사업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너 이제 차갑게 뒷골목에서 그 발견될 수도 있어. 아니 그런 말을 해?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했어. 깡패 오딩이네. 자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얘 봐라 그러다가 근데 저는 대들잖아. 이런 이렇게 하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욕설을 조금 했죠.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근데 검사가 얼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얘기를 못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몰아붙입니다. 보세요. 이화영 부지사한테도 똑같이 가족 얘기하잖아요. 가족 얘기. 그 아들 괴롭히고. 아들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부인. 저 남욱 변호사한테도 옛날에 BBK 때 김경준. 그랬네요. 누나. 그리고 부인. 에리카. 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나오잖아. 그게 수법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하고요. 그런 정보 쭉 흘립니다. 그때 범정이라고 있어요. 범죄 정보하는데 범죄 정보는 제가 낙검수로 계속 얘기하면서 검찰하고 막 싸우고 그랬을 때 야, 너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봐줄 수도 있어. 이번에 못 잡으면 다른 부서로, 다른 지청으로 끝까지 검사들이 다 잡는다. 그 얘기를 해요. 그게 이재명 지금 대통령한테 했던 검찰 수사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상만 바뀔 뿐이지 끝없이 그런 정치 검사의 행태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는 단호하게 욕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 그거 못해요. 주진우 기자 정도 돼야지 욕하죠. 욕하면 그 꼼짝꼼짝 못해요. 난 줄 모르고. 난 줄 모르고.
또라이인지 모르고. 기자님은 어디 가서 사업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사로 쓰실 거니까. 근데 사업가들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들리겠네요. 실제로 이제 뭔가 하기도 무섭고 협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텐데. 제가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또 다른 거는 이재정 변호사가 제 변호사. 지금은 의원이죠. 변호사였을 때 검찰청에서 엄청 싸웠어요. 싸우고 욕하고 막 발로 차고 하고 나왔어. 아, 책상을 찼다는 거죠? 책상도 차고 벽도 차고 문도 차고 그랬어요. 욕은 제가 검사한테 직접은 안 했습니다. 옆에 벽을 보고 했습니다. 이런 개 호랑당당을 벽을 보고 했지 저는 막 욕하는 사람 해봐요. 아니 내가 벽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여기서 그리고 제가 복도 가면서도 문이 안 풀려가지고 계속 크게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욕을 했어요. 이 정치 검사들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 그 다음날 전화가 왔더라고. 검찰에서. 아니 제 아는 검사가 검사 가지고 어제 어떤 미친놈이 검찰청에 와가지고 욕하고 싸우고 갔다고. 근데 그게 너더라 이렇게. 네, 주진우 기자니까 가능한 일인데 진짜 보통 사람은 사실 이러면 결국 협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술이 이제 만져져가지고는 그러니까 잘못된 기소가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이제 국정 특유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범여권 의원들이 이제 특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원기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거 지금 이미 돌아가고 있는 종합특검에도 한 건이 들어가 있는 걸로 최근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 조작 관련해서. 쌍방울 관련된.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연어 뭐 술파티 이런 거랑 좀 차원이 다른 문제 같던데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에서 이걸 초대형 국정농단 개입했다는 정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왜냐면 국정조사 통해서 뭐가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지금도 사실 리바이벌이거든요. 예전에 했던 것. 그래서 이게 보도 자체는 인화력이 없는 상태인 건데 특검이 이거 나중에 발표하는 거는 차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뭔가 실체가 있다고 하면은 특검으로 넘어갈 확률이 없지 않아 보여요, 저도. 네. 저는 이번에 국조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만약 국조를 안 했었으면은 실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 검사들이 행동했는지 전혀 우리가 몰랐을 것이고 그분들의 말이 되게 모순적이고 잘못된 게 되게 많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드러나는 거가 중요한 부분이고 본인들 스스로가 나와가지고 우리들 앞에서 대하는 태도 같은 걸 보게 되면 와, 저 사람들 정말 어떻게 했을지 뻔히 딱 짐작이 간다 이런 생각이 나오잖아요. 검사들이 검찰 개혁의 기수로 나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를 들면 박상현 검사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 증인 서서 못하겠어 하면서 그 이유를 공소 취소를 안 한다는 약속을 해라. 이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걸 우리가 딱 보면서 저 사람들 저렇게 모순적이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뻔뻔하게 하는구나를 느끼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국조특위 너무 잘했다고 보고 실제 그걸 통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드러나니 국민들이 전부 다 이게 진짜 문제였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이번에 정말 잘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특검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게 맞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종합특검도 취재하시잖아요, 주진우 기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쌍방울 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브리핑을 했던데 그게 어떤 의미예요? 뭔가는 쥐었다는 얘기인데. 그 비선이 있다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비선이 아니라 비선은 아니고 대통령 비서관, 대통령실에서 이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 개입한 증거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국정농단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실체와 관련해 가지고는 밝히기 어렵다. 아직 그 대변인 수사의 속도가 지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수사팀도 제대로 안 꾸려졌고요. 그래요? 아직? 네. 아직 제대로 지금 막 속도가 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최강욱 의원한테 지금 또 가서 브리핑 같은 걸 좀 했다고 해서 또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 좀 애매한 상태인 것 같기는 한데 조금 기다려 보면은 뭐가 나오고. 검사들이 이상한 건 뭐 이번 국조 통해서 드러났다고 물론 평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사실 뭐 기분 같아서는 검찰이고 공소청이고 다 없애고 그냥 공소 키오스크 갖다 놓고 하고 싶잖아요. 전국 중수청에 그 정도로 이런 집단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 검찰 수사, 특히 표적 수사에 직접 개입해서 뭘 했다라는 거는 차원이 약간 다른 문제고. 윤석열 당시에. 근데 그것도 사실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건지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말하지만 그냥 예단을 갖고 말씀드리면 했을 것 같잖아요.
최상병 그 예, 사망 그때도, 사건 예. 당시에 보면은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막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사단장을 네. 어떻게 할 수 있냐.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표적으로 하고 있는 당시에 야당 대표 수사에 관련해서 입 꼭 다물고 있었다? 이게 잘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증거가 대체 뭔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네. 김건희 씨도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김건희 전문가이기도 한데. 뭐 사실 V0가 이 사건에 모든 걸 다 대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근데 김건희를 저는 윤석열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김건희한테 다 묻고 김건희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게 김건희 윤석열 주변 사람들의 증언인데 예. 그래서 김건희의 결정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란 특검에서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 요렇게 그리고 최상병 특검에서 가다가 대통령실로 가다가 김건희로 가는 길은 다 끊어졌어요. 일단 주진우 비서관, 이시원 비서관 그리고 이원모 비서관을 통해서 움직였고 그리고 김건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나 심우정한테 직접 지시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어찌 다 그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에요. 근데 특검도 이 허들을 다 못 넘어서 김건희는 아무것도 안 한 자범으로 지금 1년 8개월. 그렇죠. 자범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요 위로 좀 올라가야 됩니다. 이번에 검찰이 얼마나 조작 기소를 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주진우 이름이 나오고 이시원 이름까지 나와. 그러니까 두 비서관 출신 주진우 비서관과 이시원 비서관 나옵니다. 이원모는 더 나와야 될 텐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왔는데 여기서 좀 파고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수사를 거기에다 좀 포커스를 뒀으면 좋겠어요.